자,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들은 여론조사를 조작해가지고 심지어 여론조사 전문가까지 영입을 해가지고 지네가 여론적으로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가짜 뉴스로 앞으로 도배를 칠 생각인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현재 분열을 통해 가지고 망하고 있다. 그러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친명 친문 갈등, 비명 비문 갈등 뭐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최근에 이제 조국 장관의 출마 여부를 놓고서 민주당이 이제 완전히 분열각에 들어가서 망했다라고 하는 식의 언론 퍼레이드를 하고 있거든요. 먼저 이러한 이관계를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하신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친명이냐 친문이냐 하며 구분짓는 행위 자체가 저들의 전략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꼼꼼하게 우리 사회의 빈틈을 파고드는 이관계를 경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단결하고 하나 된 힘으로 주어진 책무를 감당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사실 민주당 안에서 지금처럼 내부 갈등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후박들이 다 잠잠해졌거든요. 나갔잖아, 그래. 네, 나갈 놈들은 나갔고 나가려다. 나가서 굽는 거를 보고 거지 텐트 꼬라지를 보고는 나는 절대 나가면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을 굳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지들이 동료들이 많을 줄 알고 지금 지네들끼리 각자 팔을 나눠가지고 국어를 다니려다가 나오는 사람이 없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지들도 지금 이번 명절 기간에 급하게 합친 상황이에요. 그 얘기는 뒤에서 할 거니까 뒤에서 언급하고. 그래서 내부 안에서 지금 현 지도부에 대해서 목소리를 세우고 있는 게 고민정 빼고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고민정은 지금 김상진이라고 하는 그 지역구에서 우리가 한번 소개도 드렸고 뭐 EJ나 다른 쪽에서도 계속 나와서 고민정 지역구에서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김상진 예비 후보를 통해 가지고 이 정리가 돼가는 분위기고 윤영창도 이수진 의원에 의해서 지금 정리가 돼가는 분위기예요. 이수진 의원에. 그리고 이제 박용진도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출마표를 꺼내면서 현재 이승훈이라고 하는 그 변호사 출신 예비 후보와 함께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아직 3파전인 상황에서는 박용진이 이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2파전이나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단순하게 뭐 친명 반명을 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인 그 내부 경쟁 공천, 복수 공천에 의한 그 서로의 당원들의 선택만으로도 지금 수박들이 자동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들은 여기서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거나 또는 민주당을 비난하거나 하는 발언들을 아예 꺼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시험이 눈앞에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닌 척하고 잠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안에서 친명, 친문 내세우거나 또는 나는 반명, 반문 내세우고 있는 사람이 아예 없어요. 아니던 놈들이 되려 친명인 척 하는 애들은 있어도 내가 대놓고 반명입니다라고 큰소리 치는 놈은 없어졌다는 거지. 없어졌죠.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갈등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이제 남아있는 갈등은 비례대표대, 그러니까 새집 모래납하고 뭐 새로운 세력들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비례대표를 나눌 거냐에 대한 원칙 문제가 어떻게 될 거냐를 놓고 있는 거죠. 그 갈등은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아닙니다. 민주당과 같이 하려고 하는 외부 세력들하고의 갈등인 거거든요. 아직도 용해인 의원은 정신을 못 차리고 퐁당퐁당을 해줘라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1번 뭐 홀수번은 민주당이 하면 짝수번은 비례정당한테 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받을 수 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누가 1순위로 받고 누가 2순위로 받을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당이랑 녹색정의당이죠, 이제는. 정의당, 녹색정의당은 지네들이 자체적으로 가겠다고 선언을 이미 해버렸고, 이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합될 가능성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제 정의당, 노세 정의당 없어지겠죠. 네. 이제. 없어져서 이제 지역구에서 그나마 지역구에서 뭐 몇몇 있더라고요. 충청도하고 뭐 세 군데 정도 세 전략 군데 있어요. 있다고 하는데 아마 거기에서도 민주당이 양보해주지 않고 후보를 내게 되면 저는 민주당이 당연히 승리하고 정의당은 한석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 현재 연합 비례제도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당이 누가 있고 누구를 내세울 거냐에 대한 이 부분이 아직 원칙이 서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이 원칙은 이미 민주당 내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즉 비례대표 후보를 보고 뽑겠다. 니네가 누구를 비례대표 1357이든 2468을 누구를 줄 건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대한 걸 합의를 봐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요. 많으면 8석까지도 민주당이 양보하겠다라고 하는 전제는 놓고 있습니다만 아무나 니네가 지정하는 대로 깜깜이로 주진 않는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비례정당이 참여를 하더라도 3% 이상을 못 얻는 상태예요. 어떤 당도 3%를 못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석 주면 사실은 본전인 거거든. 근데 우리가 6석, 8석까지도 주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지역구 안에서는 경선을 통하든 뭐라든 반드시 단일화해야 된다. 요 두 가지 조건이 앞으로 협상의 키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다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면 못 주는 거죠. 그럼 못 주는 그래서 거예요. 나도 그 생각이 어. 들어요. 아마 저기 뭐 새진보연합이라고 해가지고 왜 용해인 의원이랑 그다음에 사회민주당이랑 뭐 이렇게 합친 그거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렇게 저렇게 요구를 하면 민주당이 사실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요구를 할 수 있을까? 그쪽이? 아니, 더 많이 달라고 할 것 같아. 걔들은 어차피 망한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지지율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혼자 해도 한석이고 연합해서 가면 6석, 8석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스코어 안에 들어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역구 일단 경선해라는 거지. 뭐 무조건 내놓으라는 거 아니잖아. 니네 후보가 지역구에 내놓은 후보가 민주당보다 무세하다고 치고 여론조사 나오면 그거 할 수 있을 테니까 받아줄 수 근데 있으니까 지역구는 무조건 경선해라는 그런 거야. 지역구가 없을 텐데. 그 당연히 없지. 용해인이 뭐 어디 나오기 전에는 어딨어, 그런 저쪽 있는 지역구가. 멤버를 갖고 세울 게 없어요. 근데 쟤네들은 그것까지도 지금 동시에 다 달라는 거잖아. 그래서 50%는 줄 수 있지만 인물 보고 가는 거. 그다음에 지역구는 무조건 통합하는 조건으로 비례로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거 합의 안 돼요. 안 돼서 그냥 민주당 비례당으로 그냥 갈 것 같은데. 가질 것 같은데. 만일 그렇게 해서 합의에 실패한다고 치면 이재명 대표 이번에 하신 것처럼 사과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합의 실패했다. 합의 실패해서 죄송합니다. 사과하면 돼요. 왜? 한번 보여줬거든. 쟤네들은요, 이재명 대표의 복심은 사실은 최고위의 복심은 그냥 병립형으로 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도 병립형을 주장했잖아요. 쉽게 이기자고. 근데 어렵게 떠안고 가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거는 쉽게 말해서 어렵더라도 명분도 쌓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거를 역반전 해가지고 더 좋은 쪽으로 끌고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선거적 전략이 섰기 때문에 이걸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했잖아. 약속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라고 3번을 했어요. 3번을. 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게 당원들이 바라는 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지켜봐 주십시오. 3번을 사과라고 당부를 했다는 거지. 따라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진보연합이랑 안 된다 그러면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만일에 했을 때 저쪽이 노리는 대로 이재명이 병립형 한다 그랬다가 연동형으로 바뀌는 바람에 지지율이 떨어졌다 내지는 뭐 단합이 안 됐다 또는 이재명이 약속을 안 지켰다라는 걸로 해고 민주당의 지지율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졌으면
걔네들이 최소한 흔든 거에 대한 또는 지들이 연동형을 쟁취한 데 대한 이득이 있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나는 원칙대로 할 거고 연동형 갈 거고 혹시 못 되더라도 사과하면 지지율이 오히려 더 올라가더라 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제시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1%도 못 얻겠구나, 한 표도 못 얻겠구나라는 부분을 지들이 직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약간 그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진보 언론들이 자꾸 소수정당한테 양보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한테.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준연동형 제도 취지 자체가 표를 얻은 만큼 갖고 가자는 비례로, 거야. 그러니까 표를 얻었는데, 지역에서 얻었는데, 그거를 다 연동이 안 되니까, 당하고, 그 후보하고. 근데 그거를 비례해서 좀, 그러니까 해주자는 거잖아. 이 받은 만큼 비례로 한 석 더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야. 그래, 정의당이 후보를 냈는데 2등을 하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한 석도 못 얻었지만 그러니까 다 합하면 뭐 어떻게 되니까 이 그래도 지지율을 합하면 2등한 후보들의 지지율을 합쳐서 그 비례라도 한 석 나눠줄게. 지지율 이 정도 있는 거 하긴 이거란 말이지. 근데 그것도 안 되는 당한테 더 많이 양보하라는 건 나는 민주당이 못할 말이라고 봐. 아니 동업을 하자고 제안을 하면서 한 푼도 안 보탠 놈이 나 이거 지분 50% 줘. 그건 라고 아니지. 말하면 그건 사기꾼인 거예요. 근데 그 대부분의 진보 언론들이 소수 정당의 양보해서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취지가 아니에요. 소수 정당에 양보하는 취지가 아니라 표 얻은 만큼 의석수를 확보해주자가 취지인데 이거를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 결과적으로 불로소득,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기존의 근데 되게 신당들이 웃긴 게 있다고 하면 왜 민주당한테만 자꾸 양보하라고 그래요? 그러게. 내 말이.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국진당한테 양보하세요라고 얘기하는 언론이나 국진당한테 양보하세요라고 얘기하는 소수 정당들을 본 적이 없어요. 이 국진당 계엄의 새끼들은 민주당이 위성정당하는 거는 반민주적이고 정치적 약속을 어긴 비열한 행위래. 니들은 미리 만들어 놓고 당면까지 다 준비를 해놨잖아. 그러니까 뭐, 표 있어 그래서? 왜 연동형을 자꾸 민주당이 뭘 잘못해가지고 연동형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위성정당 국주의 만든 거는 뭐 비판했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 많이 얘기는 비판했어? 안 하고 묻어놓고 자꾸 민주당만 걸고 넘어지는지. 야, 정의당은 니들도 그렇게 자신 있으면 국진당한테 가갖고 비례 합치자 그래. 그러니까 국진당한테 먼저 얘기를 하세요. 거기도 거대 정당이잖아요. 니들 거대 정당들이 자꾸 헤쳐먹으니까 우리 소수 정당들이 설 자리가 없잖아. 그러면 거대 정당 두 정당한테 동시에 요구를 하셔야지. 왜 한쪽은 어차피 저희 말 안 들어서요. 말이 안 통해서 그냥 차치해 두고요. 이러면서 계속 민주당 이렇게 족쇄만 채우려고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동시에 얘기를 그러니까 동시에.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설 연휴 때 3번이나 방송에 나와갖고 하신 말씀이고요.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또는 이번 선거를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의 선택이 절대 사표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즉 국민이 원하고 당원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당원의 지지율이 다른 당의 불로소득으로 넘어가게끔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니까. 분명히 얘기했잖아. 8석까지도 줄 수 있다고. 대신에 제대로 된 후보 뽑고 지역에서 경선에서 단일화하는 걸 원칙으로 서명하고 들어오라고. 그리고 그렇게 나눠진 8석이 됐든 6석이 됐든 있는 사람들 차후에 법안 발의에 관련하든 개헌에 관련하든 탄핵에 관련하든 그 당시에 반드시 민주당과 같은 대우를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하라고. 나중에 거짓말을 해도 괜찮지만 지금은 분명히 니들이 그 약속을 해야 니들한테 기회를 주고 표를 나눠주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걸요. 우리를 민주당 이중대로 세우려고 작정을 했군요. 그럼 하지 마. 아니 싫으면 1등대 하세요. 그냥 가. 니가. 정의당처럼 그냥 가지 마. 오지 마. 정의당처럼 당당하게 혼자 해. 녹색당이랑 합해서 그냥 독립체산하세요. 아니요. 민주당이랑 딜해가지고 저희가 의석은 얻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앞으로의 의사 결정에 있어서는 민주당 이중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해봐봐, 그럼. 하고 지지표 달라 그래봐, 국민들한테. 어? 표가 있어야지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선거에서는 표 없으면 큰 소리 못 쳐요. 지금 정당 지지율 얼마 나오는데? 지금 명예인신당, 15석 비례 주세요 그랬다가 지금 몇 프로 나와요? 3% 나오던 것도 까먹어서 지금 1.2%밖에 안 나와요. 그나마도 날렸어, 지금. 과한 욕심 부리다가. 어디서 지들끼리 여성으로만 12번까지 순번을 후보를 뽑아놓고 발표를 해. 국힘당은 원래 인간 아니니까 저희가 얘기 안 하는 거고요. 그래도 민주당이 그러면 안 되죠.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먼저 앞장서서 저희 소수당을 배려해 주시는 게 맞죠. 왜요? 왜요? 왜죠? 니들이 언제 민주당이었는데요? 맡겨놓으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주당 그래도 저희와 대화가 통하고 이 사회를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는 그런 의지를 가진 민주당 깔 때는 정당이잖아요. 국진당이랑 같이 까고. 그러니까. 국진점 네가 단독으로 깠다고 그래서 지금 저게 적이니까 너는 나의 아군이라고 받아야 돼요? 아니, 국힘당이랑 같이 민주당을 깐 게 아니고 저는 비판할 건 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힘당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저와 의견을 같이 했을 뿐 네. 제가 국힘당과 같은 의견을 가진 건 아닙니다. 사시면 되겠네요. 용대리, 신입사원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이사님 말씀하시는데, 최고 경영질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딱딱 토달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어머! 국힘당은 그렇게 꼰대짓 해도 괜찮지만 민주당이 그렇게 꼰대짓 하시면 안 되죠. 민주당이잖아요. 넘어가시죠, 이제. 너 독설 때문에 우리 이사님 한 분 돌아가신 분도 있어. 저 빡치니까 빨리 넘어. 자, 여기까지 민주당은, 원칙대로만 가라. 라고, 당부드리고 싶고요. 자, 조국 신당이 생긴다. 조국 신당이 생기면 민주당이 반으로 쪼개진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걸로 해서, 이제, 문파들은 민주당 지지를 끊고 조국으로 옮긴다. 뭐 이런 온갖 개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조국 장관의 말씀과 행동과 그에 대한 향후 전망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신당 창당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안에서 함께 정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당을 창당하는 불가피성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자, 조국 장관이 사실 민주당에 해를 끼친 건 없습니다. 오히려 저쪽에 의해서 무도하게 가족들과 개인의 어떤 삶이 파괴되는 그 과정 중에도 민주당이 오히려 지켜주지 못한 부태가 있을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국 장관이 민주당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여러 가지 말하자면 정치적 스캔들화되는 저쪽이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국 장관의 정치 복귀에 대해서 너무 이르다. 내지는 이게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조국 장관님의 어떤 주변의 인물 그리고 영향력 그리고 이분이 할 수 있는 파급력을 생각했을 때 이분이 민주당이 아닌 제3지대 안에서 반윤석열 또는 현재 반검찰 정권에 대한 정치적 행동을 하신다고 치면 민주당 지지파들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보다는 제3지대 내지는 그 중도층을 비롯한 갈 곳을 정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의 방향성을 오히려 그쪽으로 몰아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는 건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였어요. 근데 문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연합을 할 거냐는 거죠. 즉, 용해인 신당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송영길 신당에 합쳐질 수도 있다. 또는 손혜원 전 의원과 함께하는 시민 세력들하고 힘을 합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현재로서 가장 유망한 거는 조국 장관 단독으로 신당을 설립하고 그 신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제3지대 세력 다소 민주당과 어떤 진보의 우호적인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결과적으로 민주당을 우회 지원하겠다라는 방식이 가장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조국 장관은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조국 장관이 나섰다고 해갖고 민주당 안에 있는 표도 갈 수 있죠. 또는 뭐 저쪽에 있는 표도 긁어 모을 수 있습니다만 분명한 건 조국 장관이 이 모아진 표들과 지지를 가지고 윤석열을 지지하거나 한동훈과 손을 잡을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그 전제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신 거예요? 조국 장관이 나오게 되면 지금 민주당에 있는 지지율들을 흡수해가지고 윤석열이나 한동훈을 돕기 위해서 국짐하고 손을 잡을 정치를 할 거라고 여러분이 믿고 계십니까? 이거는 진짜 분열 프레임 중에 말도 안 되는 분열 프레임을 쓰는 거예요.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은 정치 나오기로 얘기를 이미 그 전부터 쭉 해왔고,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했었어요. 그 리셋 코리아 만들고 해서 그쪽으로 뭔가 당을 만들려나? 그리고 거기에 뭐 용해인도 있고 뭐도 있고 민주당 사람들도 뭐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뭔가 큰 당을 만들거나 아니면 새 진보연합 같은 그런 당을 만들어가지고 뭐 위성정당 그쪽에서 뭔가 역할을 하시려는 그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저는 민주당에 들어오거나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신당은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신당은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지금 와서 그러니까 이제 와서 신당을 만든다는 건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지금 괜찮은 사람들 대부분 민주당에 다 있어요. 신당을 만들어주려 도와줄 사람들은 사실은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 이거를 조국 전 장관이 정당에도 안 있어봤고 지금 신당을 만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하고 당을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지금 신당을 창당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일단 저는 현실적으로는 성공이 되게 힘들다고 봐요. 왜냐면 일단 지금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몰아줘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새진보연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위성정당 거기에도 표를 줘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조국 신당이라는 게 새로 생겨나면 저는 그게 되게 지금 와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조국 장관이 갑자기 지금 뭐 지역구 참여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치면 비례정당으로 가야 된다는 소린데 비례정당으로 가면 거기에 순번을 어떻게 정해가지고 누가 거기에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약간 회의적이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비례로 나오기 때문에 그 조국 신당의 인물들, 앞순번 받은 사람들, 인물들 보고 거기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찍으면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저는 조국 장관의 일당이라고 하더라도 용해인이 단독으로 하고 있는 지금의 신당하고 그다음에 강창희 의원 혼자 있는 진보당에 비해서 오히려 조국 장관 혼자 있는 어떠한 신당이 생기게 된다고 치면 최소한 그 셋 중에 리더는 조국 장관이 이끄는 신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열린민주당처럼 조국 신당을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인물 보고 뽑자, 이번에. 만약에, 이번 주 내로, 진성준 의원께서 이번 주 내로 이제 다른 소수 정당하고 이 준연동형 관련해가지고 이제, 협의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만약에 그 협의가 결렬이 돼서 민주당만의 위성정당이 나온다.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에, 난 민주당에 몰빵해줘야지. 저는 그거,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퐁당퐁당이 되거나 또는 앞에서부터 몇 번까지를 다른 쪽에 줬는데 난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다른 대안으로 조국 신당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선택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낫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지금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진보와 민주 지역의 어떤 그 리더로서 어떠한 형태는 100% 민주당으로만은 채워갈 수 없다라고 한 준연동형을 선택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으로 민주당이 아닌 차선을 선택할 때
용해인이냐 강창이냐 조국이냐를 생각해 놓고 강성희. 강성희 장이 누구야? 몰라 씨. 강성희 의원 강성희라고 하는 강성희하고 그다음에 조국이라고 하는 세 사람을 놓고 진보 진영 안에서 선택지를 준다고 치면 저는 오히려 조국이 제일 투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조국 장관이 내가 비례 1번입니다 하진 않을 거예요. 아니 뭐 그거는 맞지. 솔직히 우리 마음은 1번이었으면 나는 좋겠지. 했으면 좋겠는데 난 1번이었으면 좋겠네. 아니, 나는 조민이 1번이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거는 불가능할 거고 뭔 소리. 조국 신당이 생긴다고 하는 지금 앞에 뭐 얘기했던 그 다른 쪽에 접촉해 있는 어느 다른 당이나 또는 다른 세력들이나 이런 쪽하고는 다른 조국 장관 혼자만의 또는 조국 장관의 어떤 그 사람들과의 신당이 생긴다고 치면 난 여기가 무조건 지지율 1위라고 나올 걸로 봐지고요. 그리고 이 당이 민주당과 전격적으로 협조하겠다. 대선 이후까지도 총선 이후에 개헌이라든지 이런 쪽 안에서도 내가 나서서 오히려 이준석이나 뭐 이런 쪽 애들이라도 혹시라도 저쪽 지역하고도 내가 중간에서 다리를 놓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서 주신다고 치면 나는 우리 쪽에 제일 든든한 한 번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뭐 지켜보는데 저는 지금 이미 이재명 대표가 위성정당, 준위성정당으로 새진보연합하고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틀어지면 이제 뭐 조국 신당이 나오면 그쪽으로 비례표가 좀 많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죠.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또 저는- 하나의 변수가 송영길 전 대표의 현재 입장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요, 지금 저도 저희 변호인 통해가지고 꾸준하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어떠한 형태로든지 민주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력과 함께 준연동형 안에서 민주당의 우호 세력들을 확보하는데 자기의 모든 걸 바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즉 지금 송영길 신당은요, 변희재나 지금 있는 용해인이나 강창희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강성희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민주당과 협조할 수 있는 쪽에 힘을 보태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언저리 안에는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많은 뭐 송고모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지금 민주당에 직접 적을 두고 있진 못하지만 범민주 세력 안에서 힘을 합칠 수 있는 분들의 어떤 영향력을 같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당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당이 3당이 될 수 있다고 치면 굳이 예전처럼 민주당에다 합쳐갖고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고 정책 열함으로써 1당과 3당을 민주 진영 안에서 쥐고 갈 수 있는 그로 인해 갖고 협상력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매우 좋은 정치 구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구도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나중에 법사위를 비롯한 각종 그 법안기구 안에 있는, 그러니까 국회 안에 있는 상임위원회들을 할 때 배분을 하는 데 있어서의 영향력으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지금 법사위원회에서 모든 게 안 되고 있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조정훈 때문이잖아. 그럼 조정훈은 지금 당대당 통합을 해서 국짐이랑 합쳤단 말이야. 법사위에서 나가야 돼요. 그렇죠. 아직도 안 나가고 있어요. 이야, 개 양아치들입니다. 그래서 개가 아직도 사보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뭔가 법사위에서 해보려고 그러면 조정훈이 국진 몫으로 던지고 있어요, 지금, 반대표를. 이런 자리들을 제3당인 조국신당이 차지할 수 있다고 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조국 장관의 영화의 그동안 관계나 성품을 보더라도 최소한 이재명 대표를 두고 한동훈이나 윤석열하고 손잡을 리는 없는 사람이잖아. 그것만큼 깨끗한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거 가지고 왈가왈부 하지 말고요. 지켜봐요. 네, 그냥 신당 창당돼서 그 인물 면면을 보자고요. 봐가지고 명단이 딱 나왔는데 나 이 사람들 별로야. 그럼 안 찍으시면 돼요. 그래. 우리한테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맞아. 왜? 민주당 지지자들, 진보 진영에 있는 지지자들이 앞으로 비례 후보를 누구를 찍을 거냐에 대해서 그동안 깜깜이로 무조건 양보하고 6표, 6표, 8표를 저쪽에 줘버리자 하는 지난번 선거처럼은 하지 않는다니까?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런 면에서 이제는 1%도 안 되는 진보당이나 영예인이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나마라도 주술라면 두세 포라도 주술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여기에 대한 철저한 원칙, 철저한 어떤 민주당의 원칙만 우리 당대표 최고위가 지켜준다고 치면 오히려 저쪽이 수그리고 들어올 거다. 그리고 만일 이걸 갖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는 사과하면 끝이다. 우리는 진정성 있는 사과했잖아.